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그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오늘은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분양을 하고 있는 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일 풍경채가 6월 달에 분양을 실시를 했고요. 6월 달에는 브레인시티에 분양하는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 그 단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입니다. 브레인시티에 이번에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분양하는 그 평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분양하는 모델이 4개입니다. 59, 84A, B, C가 있습니다. 59는 일단 빼고요. 84제곱미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을. 평형은 일반적인 평형과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대강 로제비앙 84A 타입은 이 드레스룸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드레스룸이 큰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죠? 다른 일반 단지의 환상형 구조의 드레스룸에 비하면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나머지 부분은 커다랗게 다른 데하고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우물천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일자형 주방입니다. 주방도 일자형 주방으로서 있고, 여기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용도실, 실외기실이 있고, 그 다음에 팬트리 공간이 이제 주방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그래서 84A 타입은 일반적인 그 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좀 여기 드레스룸이 좀 넓다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곳이랑 좀 다릅니다. 여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으로 이 타워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이 조금 좀 좁다는 느낌을 드는데요. 여기는 지금 구조를 보시면 3면이 유리입니다. 3면이 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그 대신에 좀 단점이라고 하면 주방이 좀 작다는 거예요. 주방이 좀 작습니다. 이 주방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주방이 좀 협소합니다. 이 타워형 구조의 이 주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상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주방을.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의 다른 곳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 안방인데요. 여기가 구조가 요 부분이 지금 확장된 부분이거든요. 확장된 부분인데 이 확장된 부분을 애기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마련해 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신혼부부나 아니면 애를 하나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애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방이 나름대로 애기 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부 침실이 있고 애기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좀 특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면이 유리라는 거하고 애기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이제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실외기실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제 판상형 구조를 선호하십니다. 판상형 구조가 왜냐면 그게 무난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아파트 그러면 거의 판상형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타워형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래도 요번에 나온 이 모델은 3면을 유리로 처리를 한 거죠. 이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타입도 B타입하고 비슷한데, B타입에 비해서 창문이 하나가 없어요.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이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너무 개방감이 일단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단점은 주방이 역시 작다는 거.
타워형은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방에 있고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뭐 적당한 크기입니다. 넓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적당한 크기의 드레스룸이 있고요. 네, 팬트리 공간도 있고 똑같죠? 아까 그 B타입과 비슷하죠? 팬트리 공간이 있고 또 안쪽에 네,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들이 이제 있습니다. 방들. 네, 방들이 다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방들은 진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공간들입니다. 있고 네, 알파룸이 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알파룸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하나의 뭐 드레스룸이라고 보면 되죠. 네, 이것도 하나의 드레스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들 위주의 옷을 여기다가 놓고 부모의 옷은 네, 이쪽에다 요쪽에다 놓는 드레스룸을 이제 두 개를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애들 방에 그 드레스룸을 잘 안 만들거든요. 근데 요 타입은 공간을 애들 옷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드레스룸을 놨다는 거. 요게 좀 이 평형의 하나의 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네, 오늘 네,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특별 공급, 11일 날 1순위, 12일 날 2순위고 7월 18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분양가는 제일 풍경채가 확장비까지 해서 5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5억에 분양을 했는데 여기도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싸봐야 한 1,000만 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도 지금 이제 분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 청약을 보면은요, 얼마 전에 마감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편의 세상 동탄 파크 아그너스 A56블럭이거든요. 네, 여기도 얼마 전에 청약을 했는데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 공급을 받더니 47인데 12명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왜 12명이 됐냐면 평형이 85제곱이 넘죠. 네, 전용이 85제곱이 넘다 보니까 여기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는 청년들은 네,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자녀가거나 노부모 봉양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별 공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1순위, 2순위 경쟁률을 봤더니 해당 지역의 1순위도 마감이 됐고 기타 경기는 25.61대 1,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구죠. 네, 11.85대 1. 네, 1순위에서 다 끝났고 99 D타입만 1순위에서 마감을 못하고 2순위에서 다 완판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1순위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타 경기, 기타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 가지고 동탄이 제일 큰 수혜 지역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 지금 분양하는 모델들은 거의 다 완판입니다. 그러면 동탄만 수혜 지역일까요? 동탄만 수혜 지역이 아니라 평택도 수혜 지역에 들어갑니다. 용인, 평택, 동탄. 거기에다가 지금 플러스 뭐가 발표됐습니까? 네, 평택 지제역 역세권 개발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는 국토부 발표가 나면서부터 더 파급 효과가 커진 겁니다. 7월 달에 분양하는 대강 로제비앙 모아 알가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제가 볼 때 더 완판될 거라 봅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당연히 브레인시티는 무난한 청약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평택 지제역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영상을 올렸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공감을 해 주셔서 구독자 수도 한 1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요. 그렇게 구독자가 는다는 거는 그만큼 제 영상에 공감을 많이 하셨던 거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용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서 마음들이 지금 편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잘, 보상을 잘 받으셔서 향후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예, 그 마음을 잘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들끼리 잘 단합을 하셔가지고 토지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잘 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에 분양하는 대강 노제 비용에 대한 평면도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